여러분, 저한테 댓글이 하나 달렸습니다. 레바논에서 유엔 평화유지군으로 복무 중인 한국 병사분이었는데요.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레바논 남부 해역에까지 철수 경고를 내렸습니다. 단순히 헤즈볼라를 밀어내는 것 외에 천연가스전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있는 건 아닌가요? 라는 댓글이었는데요. 현장에서 직접 전쟁을 겪고 있는 분이 느끼기에도 뭔가 이상한 겁니다. 왜 갑자기 바다까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치는 이유는 하나가 아닙니다. 세 개의 이유가 겹쳐 있어요. 그리고 이 세 개의 이유를 따라가 보면 지금 한국 주식시장에서 돈이 어디로 흐르는지가 보입니다. 오늘 뻔한 대장주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대장주 밑에서 진짜 일하는 회사들, 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겉으로는 안 보입니다. 2024년 11월 미국과 프랑스가 중재해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휴전에 합의하는데 이게 종이 위에만 존재한 휴전이었다는 거예요. 유엔 평화유지군 유니필이 기록한 걸 보면 이 휴전 기간 동안 이스라엘이 레바논 영공을 1만 번 넘게 침범했고 레바논 땅 안에서 군사활동을 1,400번이나 넘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2026년 2월 28일 판이 확 바뀌는데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직접 칩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사망해요. 그리고 3월 2일 헤즈볼라가 보복 공격을 개시하고 이스라엘은 이걸 기다렸다는 듯이 3월 16일 레바논 남부 지상작전을 재개합니다. 3월 24일에는 리타니 강까지 점령하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바로 엊그제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합의했는데 네타냐후가 뭐라고 했냐면요. 레바논은 제외. 그리고 몇 시간 뒤 10분 만에 100개 이상 목표를 폭격합니다. 영원한 어둠이라는 작전명이었고 254명이 죽었습니다. 두 번째, 속으로는 천연가스입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에너지 빈국이었어요. 주변 아랍 국가들은 석유가 펑펑 나오는데 이스라엘은 기름 한 방울 안 나왔거든요. 그런데 2009년 타마르라는 가스전이 발견됩니다. 이어서 리바이어던이 나와요. 이게 얼마나 크냐면요. EU 전체가 쓰는 천연가스의 10%를 50년간 공급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하루아침에 에너지 거지에서 에너지 부자가 된 거예요. 2022년 10월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바다 위의 국경선을 합의합니다. 이스라엘은 카리시 가스전을 갖고 레바논은 카나 가스전 권리를 얻었죠.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올해 3월 이스라엘 에너지부 장관 헨리 코헨이 이 합의를 항복 문서라고 부르면서 폐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어요. 네타냐후는 트럼프와 이걸 직접 논의 중이고 전쟁을 하면서 동시에 해안가스전 국경선을 다시 그리겠다는 겁니다. 이 사람한테는 전쟁이 곧 협상 카드인 거예요. 2025년에 이스라엘은 리바이어던에서 역대 최대 수출 계약 350억 달러를 따냈고 이집트와 요르단은 이스라엘 가스에 점점 더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건 자원이 아니라 무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진짜 이유는 네타냐후 개인입니다. 이 사람 3건의 부패 재판 중인데요. 뇌물 혐의까지 있습니다. 유죄 나오면 감옥 가요. 근데 2025년 11월에 사면을 신청했고 트럼프는 대놓고 재판을 중단시켜라 라고 말합니다. 올해 10월 27일까지 총선입니다. 여론조사에서 리쿠드 당이 1위인 이유는 바로 전쟁 때문이에요. 재밌는 건 휴전 뉴스가 나오면 지지율이 급락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한테 전쟁은 안보가 아니라 생존입니다. 안보, 천연가스, 한 사람의 재판, 이 세 개가 겹쳐서 지금 레바논에서 폭탄이 터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이 전쟁이 한국 주식이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 생각보다 직접적입니다. 천연가스 공급이 불안해지면 뭐가 필요할까요? LNG를 더 실어 나를 배가 필요해요. 배를 만드는 건 한국 조선소고요. 중동에서 전쟁이 커지면 뭐가 필요합니까? 무기가 필요합니다. 한국은 지금 K방산 수출이 100조 원을 넘었어요. 그러면 한국 조선해양,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대장주를 사면 되냐고요? 물론 됩니다. 근데 이미 많이 올랐잖아요. 진짜 재밌는 건 그 밑에 있어요. 대장주가 수주를 따면 실제로 부품을 깎고 용접하고 납품하는 회사들, 그 회사들의 매출이 6개월에서 1년 뒤에 터져요. 오늘은 그 중에서 지금 시장에서 진짜 화두인 종목만 골라서 서사와 함께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 성광밴드. 이 회사는 배관의 연고를 만드는 회사예요. 여러분, LNG 플랜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영하 162도짜리 액화천연가스가 수십 킬로미터 배관을 타고 흘러갑니다. 이 배관이 꺾이는 곳마다 금속 이음쇠를 용접해서 붙여야 돼요. 전문 용어로 피팅이라고 하는데요.
사람 몸으로 치면 뼈 사이의 연골이에요. 이 피팅을 만드는 회사가 바로 성광밴드입니다. 1980년에 설립됐고 코스닥에 상장한 지 20년이 넘었어요. 근데 이 회사가 최근 몇 년 사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원래 내수 중심이었거든요. 조선소랑 발전소에 배관 부품 납품하는 조용한 중소기업이었어요. 그런데 중동이 터졌습니다. 사우디, UAE, 카타르가 수십조 원 규모의 에너지 플랜트를 동시에 짓기 시작한 거죠. 가스, 석유를 뽑아서 정제하고 저장하고 운반하려면 배관이 수백 킬로미터씩 깔려야 하고 그 배관의 연골 피팅이 대량으로 필요합니다. 게다가 중동은 기후가 극한이라 부식 방지를 위해 고급 원재료가 더 들어가야 돼요. 공정이 복잡할수록 마진이 남습니다. 결과를 보세요. 성광밴드의 중동 매출 비중이 2020년 10%대에서 지금 50%까지 올라왔는데요. 매출액으로 치면 40억에서 400억, 무려 10배가 뛴 겁니다. 영업이익률도 2022년 11%에서 올해 20%를 넘보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 탄은 이미 장전돼 있습니다. 미국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로요. 작년에만 총 61.3 MTPA 규모의 최종 투자 결정이 났고 올해 3월에 CP2 LNG 2단계 FID가 완료됐어요. 연내 28.8 MTPA가 추가로 터질 수 있다는 건데요. 피팅 수준은 FID 이후 6에서 9개월 뒤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부터 수주 폭탄이 시작된다는 거죠. 증권사 전망을 보면 올해 매출 2,800억에 영업이익 550억, 전년 대비 각각 15%, 전년 대비 각각 플러스 15%, 플러스 30%. 중동에서 돈 벌고 미국에서 또 벌고 한국조선소가 LNG선을 수주하면 거기서도 벌고 삼성 엔지니어링, 하나오션, 현대중공업이 다 이 회사 고객입니다. 근데 전 세계에서 이 수준의 피팅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4곳뿐이에요. 그중 3곳이 한국입니다. 성광밴드, 태광, 하이로코리아. 글로벌 시장의 80%를 이 세 회사가 먹고 있다는 거죠. 과점 시장인 겁니다. 없어서 못 파는 거죠. 자, 두 번째 종목은 동성화인텍. LNG선의 방탄조끼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LNG 운반선이 왜 비싸냐면요. 영하 162도 액화 천연가스를 바다 건너까지 실어 나르려면 화물창이 녹지 않게 감싸야 해요. 이 감싸는 소재를 초저온 보냉제라고 하는데요. 배에 방탄조끼 같은 겁니다. 이거 없으면 배 못 만들어요. 근데 한국에서 이걸 만들 수 있는 회사가 딱 2곳뿐인데요. 동성화인텍과 한국카본입니다. 이 둘이 세계 시장을 양분하고 있어요. 동성화인텍은 보냉제 매출 비중이 96%입니다. LNG선 수주에 대한 노출도가 업계 최고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LNG선 발주가 올해 전년 대비 2배로 늘어날 전망이에요. 100척 이상 발주가 예상됩니다. 보냉제, 쇼티지, 그러니까 공급 부족이 이미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에요. 작년 실적 보세요. 매출 7,422억, 전년 대비 플러스 24%. 영업이익 725억, 전년 대비 34%가 뛰었죠. 증권사들은 올해를 수익성 개선의 원년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영업이익률이 처음으로 주자릿수에 진입할 거라는 거죠. HD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이 조선 3사가 전부 이 회사 고객입니다. 조선 3사가 배를 지으려면 동성화인텍 없이는 시작도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종목, 제누코. 전장에서 부대가 통신하게 해주는 회사인데요. 이 종목은 성격이 좀 다릅니다. 조선이 아니라 방산이에요. 제노코는 2004년에 설립된 항공우주, 방산, 통신장비 전문 회사입니다. 뭘 만드냐면요. 전장에서 부대끼리 통신할 수 있게 해주는 TICN이라는 전술정보통신체계의 핵심 부품, 군함에 탑재되는 위성통신, 고출력 증폭장치, 전투기 통신 안정화 장비, 그리고 위성의 두뇌 역할을 하는 탑재 컴퓨터. 이 회사의 서사가 재밌는데 원래 조용한 방산 부품 회사였는데 한국항공우주산업, 그러니까 KIE가 최대 주주로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지금 KI와 한화시스템 사이에서 1조 4천억 원짜리 초소형 SAR 위성 수주선이 벌어지고 있어요. KI가 이 수주선에서 핵심 무기로 내세운 게 바로 제누코의 기술입니다. 제누코가 가진 720메가급 고속 송신 기술, 위성이 한반도 위를 지나가는 그 짧은 찰나에 사진 찍고 데이터 처리하고 지상으로 쏘려면 이 초고속 통신이 필수예요.
적 움직임을 발견하고 타격까지 이어지는 킬체인의 속도를 결정하는 기술입니다. 이미 실적도 쌓이고 있어요. 올해만 KAI STX 엔진에서 3건 145억 원 규모를 수주했습니다. 소형 무장헬기 통신장비 업그레이드, 저궤도 통신위성 탑재 컴퓨터 개발, 군 위성통신 고출력 증폭장치 공급. 과거에는 폴란드에 수출된 K2 전차에도 제노코 부품이 들어갔습니다. 한화 에어로가 폴란드에 5, 6조 원어치 천무 유도탄을 팔 때 그 시스템 안에 들어가는 통신장비 공급망에 이 회사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협력사 56곳을 모아서 R&D 비용 전액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제노코가 그 56곳 중 하나입니다. 시총이 약 2,600억이에요. 대장주 한화 에어로 시총이 70조인 걸 생각하면 이 회사는 아직 조명을 덜 받은 상태입니다. K방산이 100조 수주를 넘기고 위성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지금 이 회사의 서사는 이제 시작이에요. 정리합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치는 이유, 안보, 천연가스, 네타냐후의 재판, 이 셋이 겹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한국 주식시장에 만드는 돈의 흐름, 천연가스가 불안하면 LNG선이 필요하고 LNG선을 만들려면 본행제가 필요하고 본행제를 만들 수 있는 한국 회사는 2곳뿐입니다. 동성화인텍과 한국화본, 없어서 못 팝니다. LNG 플랜트가 건설되면 배관이 수백 킬로미터 깔리고 배관의 연골인 피팅을 만드는 글로벌 4강 중 3곳이 한국입니다. 성광밴드는 중동 매출 10배, 미국 LNG 수주 대기 중. 중동 전쟁이 커지면 방산 수출이 늘고 K방산 수출 100조 시대에 전투기 통신 장비부터 위성 탑재 컴퓨터까지 만드는 제노코는 KAI의 비밀 무기입니다. 대장주는 이미 시장이 가격에 반영했습니다. 하지만 하천 종목들은 대장주 수주가 실적으로 전환되는 6개월에서 1년 뒤에 매출이 터져요. 지금이 그 6개월 전입니다. 전쟁의 구조를 이해하면 돈이 어디로 흐르는지가 보이는데요. 레바논에서 복무 중인 그 병사분, 부디 안전하게 돌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